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뜸하지만 그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달도 빨리 지나갔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2025년 9월 테크5. 9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 또 엄선해 봤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일단 보시죠. 엄청난 속도, 전문가급 성능. 개인적으로 급이 붙는 제품들은 보통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소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죠. 첫 번째 주인공, 소니 인존 KBD H755. 마그네틱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75% 폼팩터의 작은 크기, CNC 가공으로 처리된 금속 상단 플레이트, 큼지막한 댐퍼와 1.5mm의 알루미늄판을 끼운 게스킨 마운트가 특징인 제품이에요. 마그네틱 키보드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최대 3.4mm의 키스트로크를 지녔고 0.1mm 단위로 작동 지점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최대 폴링 레이트는 8000Hz, 무선 아니고 유선입니다. 더블샷 PBT 키캡의 제품 무게는 약 810g. 겉보기보다 무게감 있습니다. 영국의 프로게임단 푸나틱과의 협업으로 게임 플레이 속도에 맞춰서 제품을 최적화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나틱은 여기저기 손잡고 다녀요. 이걸 덜 잡고 다녀야 더 특별하게 느껴질 텐데 너무 쉬운 집단 아닙니까? 아무튼 게스킨 마운트 설계나 스테빌라이저를 계속 강조한다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감, 타건음. 물론 직접 사용해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고 보는데 대충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지 가늠할 수는 있죠.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소니 인존 소프트웨어가 과연 얼마나 영리하게 해당 제품과 연동되느냐입니다. 공개된 몇 장의 스크린샷만 보면 일반적인 마그네틱 키보드들 대비 지원하는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소니가 PC게임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완성도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니아들은 분명히 있어요. 마니아는 돈이 됩니다. 소니 인존 제품들로 책상 위를 채우고 있는 게이머들에게는 대안이 없는 제품이죠. 이번에 키보드 마우스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요. $299, 하나로 약 41만 원입니다. 키보드는 75%인데 가격은 150% 늘린 감이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제품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에이수스의 새로운 OLED 게이밍 모니터를 하나 소개할까 하다가 또 비싼 거 한다고 욕먹을 것 같아서 더 저렴한 걸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에이수스 ROG 엑스박스 L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엑갈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로갈리, 엑갈리. 그런데 엑갈리도 투 트랙이에요. 노멀 그리고 X 모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기존 ROG L이 로갈리에서 껍데기만 바꾼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기존 모델들보다 CPU 사양이 더 높습니다. 최신이죠. AI G2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나머지 화면 크기, 패널 종류, 램, 스토리지 용량은 로갈리 X와 모두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세 제품 사양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드려요. 7인치 FHD 120Hz 터치 디스플레이, 24GB LPDDR5X, 1TB의 스토리지, 80Wh의 배터리 용량을 지녔습니다. 똑같죠? 해당 모델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최적화입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유사한 그립 디자인을 갖췄어요. 엑스박스 컨트롤러만 고집하는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그립감을 제공한다는 거죠. 물론 오리지널 엑스박스 패드와 완전 동일한 그립감을 주진 않을 겁니다. 더 길고 얇거든요. 마치 강아지 똥처럼. 트리거부의 럼블 모터, 임펄스 트리거도 적용됐습니다. 이전 오리지널 엘리보다 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쿨링 솔루션도 개선됐습니다. 쿨링팬 크기가 더 커졌고 히트싱크 표면 지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더 조용하고 시원하게,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부자들만 썼던 XG 모바일 포트는 제외됐고 USB4 Gen2 타입C 포트가 적용됐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최적화입니다. 엑스박스 콘솔 리모트 플레이를 지원하고요. 제품을 켜자마자 엑스박스 게임 패스 런처 화면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엑스박스 콘솔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원한다면 이러한 기능을 끄고 이전처럼 윈도우 PC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를 더 게임기답게 쓰고 싶다면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변화로 크게 희생된 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품이 더 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가로 280에서 290mm로 32에서 약 50mm로 더 두꺼워졌어요. 가장 두꺼운 부분이. 그리고 608g에서 715g으로 무게도 늘어났습니다. 가격도 더 비싸죠. 약 125만원. 크고 무겁고 비싸졌지만 엑스박스 컨트롤러, 게임 패스의 진심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저도 오리지널 엘리보다 이게 더 끌려요. 엑갈리 X. 내 돈 주고 산다면 이거 사죠. OLED 모니터보단 저렴하잖아요. 작지만 강력하다. 사실 작으면 강력하기 어렵습니다. 고만고만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나마 나은 거죠. LG전자가 그런 제품을 내놨어요. LG 시네빔 S. 돌비 애트모스를 대응하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포함된 치명적으로 작은 4K 초단초점 DLP 빔 프로젝터입니다. 트리플 채널 레이저 광원을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DMD 칩셋 크기는 0.47인치. 작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프로젝터 영상에서 4K 해상도에 대해 댓글이 하나 달렸었거든요. 진짜 4K도 아닌데 무슨, 이런 글이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덕분에 멘트를 좀 늘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네이티브 4K 해상도가 아닙니다. 픽셀 시프팅으로 해상도를 확장하는 XPR 기술을 응용해요. 대부분의 4K DLP 프로젝터들이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은 네이티브 4K, 트루 4K라고도 하는데 그런 프로젝터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해상도만 이게 4K를 충족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하이엔드 제품을 찾으면은 최소한 $5,000는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700만 원이죠. 살 수 있어요? 봐봐요. 이런 설명 들어가면 서로 시무룩해집니다. AV 마니아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굳이 네이티브 4K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작지만 강력하다는 말처럼. 아무튼 시네빔 S 폭 11cm, 높이와 깊이가 약 16cm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대충 두루마리 휴지 하나 크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무게도 약 1.9kg으로 가볍습니다. 얼핏 들으면 휴대용 프로젝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장 배터리 없고 외부 전원을 사용합니다. 최대 100인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벽으로부터 약 39.3cm만 띄어도 100인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8.1cm 기준 40인치. 투사형과는 확실히 감이 다르죠. 초단초점 프로젝터의 장점은 이렇게 공간 제약이 적고 간편한 설치에 있습니다. 오디오 연결도 그만큼 쉽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렌즈를 가릴 일도 없죠. 그리고 강력하다는 표현은 이것 때문입니다. DCI-P3 154%의 컬러 커버리지, HDR10, HLG 대응, 45만 대 1의 명암비, 오토 키스톤, 스크린 스케일링 등을 모두 대응합니다. HDMI 2아크, 에어플레이2도 지원하고요. 늘 그래왔듯 LG TV와 동일한 웹OS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프로젝터들 중에서는 LG전자 프로젝터가 가장 쓰기 편했어요. 무시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확실히 좀 호감은 가실 거예요. 하지만 500안시 루멘의 밝기와 4W 스테레오 스피커를 설명하면 살짝 빈정상하죠. 500안시 루멘은 정말 가볍게 쓸만한 정도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했다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크기와 무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진짜 감내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터들 대비 LG 제품은 접근성이 좋고 깔끔한 디자인에 LG전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비싸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준 약 $2,500, 하나로 약 346만 원입니다.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비싼 거예요. 작은 크기, 초단초점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닭장처럼 작은 원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요. 이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하면 이 돈으로 차라리 닭장을 벗어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쓰는 갤럭시에 흥미 없다면 이건 어떨까요? 구글의 픽셀 폰입니다. 제가 다룰 건 정확히 구글 픽셀 10 프로 폴드입니다. 구글은 세상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폴더블 폰이라 자랑하고 있어요. 어때요? 좀 끌리시나요? 갤럭시보다 튼튼함. 그런데 이 내구성을 제외하면 삼성 폴드 7 대비 나은 점이 딱히 없습니다. 10.16mm로 더 두껍고 258g으로 무게도 43g이나 더 무거워요. 외부 6.4인치, 펼쳤을 때 8인치로 외부 화면 크기도 더 작습니다. 후면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 역시 더 낮은 사양을 갖고 있죠. 폴드 7 대비 나은 점은 5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SoC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3나노미터 공정의 칩셋이지만 텐서 G5를 탑재했어요. 게임보다는 사진 처리, AI, 머신러닝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죠. 구글의 AI 서비스를 더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게임기로 써먹는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권장하기 어렵죠. 게임 성능은 더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픽셀 10 프로 폴드가 매력적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전작 대비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258g. 저게 가벼워진 겁니다. 16GB로 더 커진 램 용량,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갖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기어리스, 힌지 설계로 약 10년 이상의 폴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폴더블 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취미인 분들에겐 딱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전 대비 극대화된 내구성,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상대적으로 더 깔끔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쥐 박힌 구글 폰을 쓴다는 거, 나쁘지만은 않죠. 과시하세요. 나는 이거 쓴다. $1,799, 하나로 약 250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과시하지 마세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이 소리 100% 듣죠. 그런 조롱에 반격할 수 있는 폰도 준비했습니다. 2기 S200 맥스. 휴대폰 케이스 아니고요. 6.72인치 러기드 스마트폰입니다. 무기로 쓰기 좋은 폰이에요.
배터리 용량만 22,000mAh, 일반적인 스마트폰 대비 4배가량 더 큰 용량을 지녔습니다. 대기 모드 기준으로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저 배터리 용량만 큰 제품은 아닙니다. 나싱폰처럼 후면에는 1.3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여러 정보를 노출시켜주죠. 게다가 상단에는 10m 거리까지 도달한다는 120루멘 밝기의 플래시라이트까지 내장됐습니다. 120루멘으로 10m? 과장인데? IP69K 방수방진 밀스펙 인증 제품이고요. 보조 배터리처럼 역방향 충전 지원합니다. FHD 플러스 최대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겸손하죠. 일반 밝기는 380니트밖에 되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행이죠. 후면에는 매크로 포함 총 4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중 메인이 1억 800만 화소, 또 다른 하나는 2000만 화소 나이트 비전 카메라입니다. 이건 흥미롭죠. 아쉬운 점도 있어요. SoC 미디어텍 디멘시티 7050이 탑재됐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한참 떨어지는 중보급형 모델이에요. 대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램 용량 큽니다. 기본 16GB, 가상 램으로 최대 36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용량은 512GB,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5입니다.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대비 사양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러기드 폰이 대부분 그렇죠. 애초에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오지탐험가, 성격 파탄자들이 쓰기 좋습니다. 무게가 535g이에요. 이런 폰을 왜 쓰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집어 던지거나 휘둘러보세요. 제품 가격 $559, 한화로 약 77만원. 이 친구도 국내 판매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컨폰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시간상 보너스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2개만 넣어드리겠습니다. 짧게 갈게요. 만물상 레이저가 이번엔 포켓몬스터 팬텀을 형상화한 유선 게이밍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레이저 크라켄 키티 V2 겐가 에디션. 팬텀인데 일본에서는 이 팬텀을 겐가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 출시된 기존 키티 V2에서 껍데기만 바꾼 모델입니다. 포켓몬스터 팬텀의 머리 모양을 고스란히 따왔죠. 곳곳에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이어패드 안쪽은 붉은색의 팬텀이 그려져 있습니다. RGB LED까지 보라색으로 바꿔놓는다면 사용자는 팬텀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니아들 아주 좋아 죽죠.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7.1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 역시 대응합니다. 제품 가격은 $140, 하나로 약 19만원. 에디션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역시 레고로 장식하겠습니다. 레고 트랜스포머 시리즈 세 번째 친구가 나왔어요. 사운드 웨이브. 이번엔 디셉티콘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와는 달리 트랜스폼이 자동차가 아니라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 수하인 레비지, 레이저 비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전부 테이프로 변신을 해요. 기믹도 있어요. 사운드 브릭. 재생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웨이브의 몇 가지 멘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단순하지만 포켓몬처럼 트랜스포머에 애정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레고죠. 가격도 만만해요. $190, 약 26만원. 고급 피규어들 생각하면 저렴한 거죠. 저도 레고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범블비와 사운드 웨이브 영입할 예정입니다. 푸슈푸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휴대폰이 2개나 들어갔는데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다 돈이에요. 사고 싶은 건 많지만 돈이라는 것은 있어도 아껴 쓰라고 배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댓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몽크였습니다.